우리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그리고 배우 한지연이 전하는 나만 몰랐던 이야기.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최조은님의 우리의 공주 이야기입니다.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본다. 파란 지붕 아래 평상에 엎드려 있는 엄마와 내가 있다. 마을에 딱 하나 있는 문방구에서 산 분홍빛 종합장과 칼로 깎은 연필로 그림을 그리려던 찰나 할머니가 엄마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며 목소리를 높이셨다. 난 엄마를 빼앗지 말라며 떼를 썼지만 엄마는 혼자 일하기엔 어려워서 할머니와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맞다. 우리 엄마는 지적 장애인이다. 엄마와의 대화는 할머니와의 대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엄마는 어린아이의 상상으로 가득한 말들도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으니까. 난 그게 좋았다. 또 무엇이 그리 행복한지 늘 미소를 지은 채 하루하루를 살았다. 어느 날 할머니와 내가 누가 엄마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했다. 힘겹게 때를 써서 이기고는 엄마와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커다랗고 빛나는 눈, 오똑한 코, 팔다리는 가늘고 드레스는 풍선처럼 부풀어 레이스가 주렁주렁 달린, 마지막은 반짝이는 왕관으로 마무리하는 유치원의 모든 여자아이가 그릴 법한 전형적인 공주 그림을 완성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공주를 그려달라며 연필을 건넸다. 엄마는 엄마 이런 거 못해 하며 웃었지만 나는 엄마의 그림도 보고 싶어 억지로 연필을 쥐어줬다. 엄마는 떨리는 손 탓에 선이 매끄럽진 못했지만 덕분에 옅게 그어지는 선들이 세심했고 또한 나처럼 과장된 이목구비가 아닌 적당한 크기와 배열을 맞춘 조화로운 결과물이 완성됐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나도 엄마처럼 생기 있는 그림을 그리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그 마음은 내가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 거의 날마다 엄마와 공주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다. 다음 해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사를 했다. 초등학생이 되니 친구들과 노는 일이 재미있어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가 처음 먹어본 햄버거와 두께가 얇고 선명한 TV 화면은 처음엔 신기한 마음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을 위축시켰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방학 숙제로 가족과 함께 여행 간 티켓이나 영수증을 첨부해 소감문을 작성하거나 가족과 함께한 일을 가족 신문으로 엮어 제출해야 했다. 우리 집은 여행을 갈 형편도 예매하는 방법도 몰랐기에 이런 숙제를 맞이할 때면 난감하고 억울했다. 방학은 1년에 2번, 초등학교는 6년. 절대 적지 않은 시간이 쌓이면서 내 마음의 화산이 폭발하고 말았다. 난 처음으로 엄마에게 화를 냈다. 친구들의 엄마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교하며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슬퍼서 울었다. 시간은 일정하고 공평하게 흘러갔다. 어느덧 내가 고등학생이 된 해 엄마와 나를 보살펴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빠는 병원에서 지속적인 입원 치료를 받느라 함께 지내는 날이 적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엄마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확연히 달랐다. 타지 학교에 통학하게 되었고 늦게까지 수업을 받는 날이 많았다. 엄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난 쉬는 시간마다 집에 전화해 엄마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엄마는 늘 상냥한 목소리로 집에 있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대회 준비로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작업하던 날이었다. 몰입하다 보니 시간을 체크할 틈도 없어 서너 시간이 지나간 것이다. 서늘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왜 나갔느냐 물었더니 딸이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찾으러 나갔다고 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해 두었는데도 엄마가 다치고 나니 막심한 죄책감이 들었다. 한편으론 나도 아직 학생인데 와 같은 말에 중얼거리며 내게 놓인 상황을 억울해하기도 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큰어머니가 간병을 해주셨다. 퇴원 후 친척들과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사고 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던 엄마는 병원과 가깝고 입원 당시 함께 지낸 큰 집에서 돌봐주시기로 했다. 덕분에 나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대학에도 합격했다. 학교는 버스로 3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기에 본가에 자주 내려올 수 없었다. 엄마의 소식은 주로 전화나 문자로 받았다. 5월이지만 아직 해가 뜨거운 어느 월요일, 교양 수업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큰아버지였다. 놀라지 말고 들어. 라는 말이 서두에 섰다. 난 침을 꿀꺽 삼키고 긴장했다. 한숨을 쉬며 이어지는 큰아버지의 음성. 엄마가 치매래. 생각보다 많이 진행됐다더라. 약을 먹으면 나아질 수 있지만 기대할 확률이 낮다고 하네. 가슴이 내려앉았다. 동시에 캐캐 묵은 먼지더미 속 보상받지 못한 과거들이 제발 알아달라며 소리쳐왔다. 나는 2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 가족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적엔 친구도 신경 썼고 성적도 신경 썼지만 가족을 후순위로 두지 않았고 나이가 더 차고 머리가 커졌을 쯤엔 다른 것들을 미뤄두고 가족에게 온 신경을 써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 어린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어른들은 다친 엄마만을 불쌍히 여기며 혀를 찼다. 이렇게 마음이 슬퍼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이 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이 바뀐 것일까?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아닐까? 엄마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없이 슬퍼졌다. 슬픔과 피로와 분노가 몽땅 뒤섞인 마음으로 엄마를 보러 갔다. 거실에 앉아있는 엄마. 이상하게 괴리감을 느낀 건 엄마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치매가 많이 진행된 건지 날 알아보지 못했다. 엄마 하고 불러도 쳐다보기만 할 뿐 가만히 있었다. 눈물이 났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지 옆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내 손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발음이 잘 안 돼서 조금 먹히는 소리로 아가 울지 마. 조은이 울지 마. 하고 엄마가 웃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어줬다. 엄마의 위로를 듣고 울고만 있을 때 엄마는 또 한마디 덧붙였다. 그림 그려줄게.
공주님 그림 그려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억눌려 있던 혼동된 감정들이 사라졌다. 서로에게 역할이 바뀌었다느니 엄마의 의미라느니 투정을 부렸던 순간도 초등학생 시절 무작정 비교하며 화를 냈던 순간도 쓸모없다는 걸 깨달았다. 철없던 나를 부정했다. 지난 날들의 시간을 차례차례 되짚어보니 유치원 시절에 도달했다. 내가 엄마와 함께할 때 가장 즐거웠던 순간. 그림을 그리며 늘 엄마 옆에 꼭 붙어있던 내가 떠올랐다. 엄마도 그 순간이 가장 기뻤던 걸까? 딸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엄마는 딸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딸이 가장 좋아했던 놀이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진심으로 와닿는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진정한 나의 엄마로서 노력하고 있었다.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진정한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나를 대해주고 있었다. 그것을 너무 늦게 안 것은 아닌지 부끄러웠지만 엄마의 말을 듣고 얹혀있던 불쾌한 감정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었다. 그때야 비로소 눈물을 멈추고 웃을 수 있었다. 우리의 그림 속 공주님처럼 언제나 예쁜 웃음을 짓는 엄마 옆에 존재할 수 있었다. 어릴 때 엄마와 함께 그렸던 그 공주님 그림을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서 정말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고 힘들고 버티기 어려울 때 그게 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요. 그리고 어머님과도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주호님의 우리의 공주 이야기를 함께한 배우 한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